오늘 제목이 너 언제까지 소주만 먹을래?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요. 이는 와인을 좀 마시고 싶지만 와인을 잘 모르는 분들, 와인을 구매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가지고 스트리밍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는 참고하면 좋은 서적, 두 번째는 와인 역사, 세 번째 와인 장비, 네 번째 와인의 종류, 다섯 번째는 추천하고 싶은 오늘 세 가지 와인이고요. 여섯 번째로 좀 더 궁금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더 알고 싶은 내용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추천해줄 서적은 총 4권인데요. 와인 폴리, 와인은 어렵지 않아, 홈 와인 가이드, 와인 1학년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모두 다 사는 게 부담스러우다 하시면은 여기 세 번째에 있는 홈 와인 가이드, 이 서적이 초보자분들이 읽기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는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와인은 어렵지 않아, 와인 폴리, 이 두 권만 있어도 와인을 알고 배우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학자마다 좀 내용이 많고 신의 물방울로 와인을 접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뭐 나쁘기보다는 참고할 내용도 많고 꽤 재밌는 내용도 많습니다. 먼저 와인의 역사가 정확하게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학자마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른데 대체적으로 조지아에서 발견된 항아리가 최초의 와인으로 보고 있고요. 가다크릴리 고라 마을에서 양조를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현대적인 것보다는 그냥 뭐 동물의 뼈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주위에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했는데 아르메니아에서는 이제는 와인을 압축을 하고 와인 그릇 등 담을 수 있는, 숙성할 수 있는 도자기 그릇이 발견이 되어서 이때부터 전문적인 와인 양조가 시작되지 않았나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지아에서 와인 항아리가 발견된 것을 최초의 와인으로 보고 있고 가다크릴리 고라 마을에서 양조를 했다.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에서 뭔가 전문적인 양조 흔적을 발견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래도 와인을 마실 때는 필요한 장비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와인 오프너, 그 중에서는 소믈리에 오프너, 자동 오프너, 아소 오프너 세 가지가 있고요. 와인잔, 와인 디캔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오프너가 바로 소믈리에 오프너인데요. 소믈리에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다니고 애용하는 오프너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보시다시피 호일을 자를 수 있는 커터칼, 그 다음에 와인 코르크를 들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 그리고 스크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서비스로 가장 많이 받는 오프너이기도 하면서 휴대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오픈을 하다가 코르크가 망가질 위험이 좀 많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이것을 저는 추천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자동 오프너, 이 오프너를 저는 좀 더 추천하는 편인데 소믈리에 오프너보다는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와인 용품이 들어가 있어서 돈을 조금 더 세이브하기 좀 더 좋습니다. 특히 호일 커터, 에어레이터, 와인 스토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 괜찮고 가격 대비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되게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소개해 드릴 게 와인잔인데요. 와인잔은 이렇게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급적 볼이 넓고 좀 용량이 큰 와인잔 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얘는 좀 얇고 이쁘장한 와인잔도 있긴 한데 그런 와인잔은 기존에 비해서 향이나 어떤 아로마를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다이소 같은데 오늘 체크해보니까 한 3-4천 원 하더라고요. 그 와인잔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가 와인잔 같은 경우에는 깨지기도 쉽고 닦을 때 좀 더 조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하러 그냥 와인잔 쓰냐, 그냥 집에 있는 유리컵으로 한다 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유리컵으로는 향이나 맛 그리고 와인 특유의 색상을 눈으로 즐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이소에서 파는 와인잔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스테인리스 잔, 그러니까 베이스와 스템이 없는 이런 일반 잔을 저는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아무래도 관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특히 이제는 리레 시리즈의 5 시리즈 잔이라고 해서 가장 무난한데 대부분 이 와인잔을 추천을 드리면 그럼 와인잔에 내 손 온도가 닿아서 와인잔이 좀 변색이 되는 거 아니냐, 맛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밑부분이 두터워서 윗부분을 잡기 때문에 와인의 맛이나 향이 변질될 우려는 없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구매를 하신다면 스테인리스 와인잔을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일반적으로 와인 마실 때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와인잔으로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와인 디캔더인데요. 와인 디캔더는 사람들이 에어레이터, 그러니까 공기 접촉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된 목적은 와인 침전물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이트나 다른 로제 와인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지만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와인의 주석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것들을 좀 걸러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공기 접촉을 늘려서 와인을 좀 더 빨리 열리게 해주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다시피 설거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용 솔이나 어떤 유리 공기라고 사람들이 좀 부르긴 하는데 그 동그랗게 생긴 전용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있으면 좋지만 초보자분들은 나중에 와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기거나 와인을 좀 더 빨리 열고 싶다 할 때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동 오프너를 추천을 하고요. 얇은 잔보다는 볼이 넓은 와인잔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디캔더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네 번째로 와인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인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레드, 화이트, 로제, 그다음에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포트 와인이라고 합니다. 아, 형근님 포트 와인 알고 계시네요. 포트 와인도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 와인은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접하시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요. 포도 알맹이와 껍질, 그리고 어떤 와이너리에서는 줄기까지 같이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넓고 뭔가 쌉싸름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술을 좀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 술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고 다소 좀 접근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와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이트 와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과일 향이라든지 입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상큼함이라든지 좀 부담이 덜 되는 맛 때문에 레드 와인보다는 초보자분들이 좀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화이트 와인은 꽃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베리향, 은은한 베리향 혹은 풀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을 맡았을 때 조금 더 레드 와인보다는 좀 더 기분 좋게 마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특유의 산미가 있어서 신맛을 좀 싫어하시거나 내가 아는 와인 맛이랑 좀 달라서 좀 힘들어하시는,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좀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와인을 접하시거나 와인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에게 화이트 와인을 제일 먼저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로제 와인인데요. 이미지에서 보셨다시피 색깔이 장밋빛이나 되게 알록달록 굉장히 이쁜 색상을 가진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색상 덕분인지 썸을 타는 분들이나 아니면 연인에게 분위기를 좀 잡을 때 가장 사랑받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요. 생산자, 와이너리 메이커에 따라서 혹은 와이너리 그 갖고 있는 기호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처럼 이쁜 장밋빛깔, 로제 빛깔을 띠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맛은 화이트랑 스파클링 와인에 조금 더 가깝고요. 아무래도 약간의 산미가 있지만 그래도 탄산감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 눈으로나 입으로나 부담이 그렇게 되지 않는 와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포트 와인을 제가 정리하자면 단맛이 나는데 쓴맛이 나는 약간 독한 와인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포르투갈에서 만들어진 와인으로 레드 와인 방식으로 숙성을 하다가 중간에 브랜디를 섞는 와인입니다. 이 와인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기존에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하던 도중에 와인이 상하고 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포트 와인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숙성을 멈추다 보니 입안에 단맛 플러스 고도수가 동시에 느껴지고요. 이 와인은 최대 50년까지 숙성이 가능한 와인으로 처음부터 약간 짙은 갈색빛을 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색빛이 굉장히 진해집니다. 그래서 난 로제도 싫고 뭐 화이트도 싫고 좀 뭔가 색다른 걸 마셔보고 싶다. 뭔가 좀 특이한 와인이 없어? 라고 물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요. 좀 이따가 마셔볼 포트 와인 그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보다는 화이트 와인이 초보자분들이 드시기 좋고요. 썸을 타거나 좀 연애 중인 분들이라면 로제 와인을 드세요. 만약에 나는 좀 색다른 와인을 마셔보고 싶거나 나는 고도수가 좋아 라고 한다면 포트 와인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인 총 3가지 추천드릴 생각인데요. 먼저 미국 우드브리지 라이틀리 오크드 샤도네이와 프랑스 페블레 부르고든 피노누아, 포르투갈에서 나온 폰세카 화이트 포트 와인 이 총 3가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와인이 잘 보이시나요?
우드브리치 라이틀리 오크드 샤노네 와인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드브리치 이 제품은 로버트 몬다비게에서 만든 와인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가 와인보다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마시고 싶을 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와인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브랜드가 이 우드브리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에서 알다시피 우드브리치 라이틀리 오크드 샤도네이 화이트 와인을 오크통에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빛깔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보다 색상이 조금 더 진하고 와인 향을 맡으면 오크통의 특유의 바닐라빈 냄새가 조금 더 납니다. 그리고 이 와인도 가격대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와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나는 약간 단맛이 도는 와인을 마시고 싶다. 나는 조금 더 단맛이 돌고 부담이 되지 않는 좀 맛이 강하지 않은 와인을 마시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추천하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와인을 마시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약간의 단맛 플러스 산미가 있는데요. 이게 입안의 침을 조금 더 증가시켜서 음식을 먹을 때라든지 식욕을 조금 더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보자분들이라고 모두 다 이렇게 달콤한 스위트한 와인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레드 와인이나 일반적인 좀 가성비 좋은 와인을 한번 마셔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프랑스 페블레, 부르고뉴, 피노누아, 에프드 페블레라고 합니다. 이 와인을 제가 좀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노누아는 호불호가 굉장히 심한 와인 중에 하나인데요. 묵직한 맛을 좋아하거나 약간 좀 진득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피노누아를 좋아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피노누아는 조금 부담스럽고 입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와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페블레에서 나온 프랑스 이 와인은 산미, 맛, 밸런스가 꽤 괜찮은 와인 중에 하나로 색깔이나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은은한 베리,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향이 정말 식욕을 딱 돋궈주는데요. 피노를 연인 사이에서 마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 와인은 일단 들어오면은 구매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와인을 잘 모르지만 레드 와인 중에 어떤 걸 마셔야 될까라고 한다면 이 페블레, 부르고뉴, 피노누아 이 와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폰세카 화이트 포트입니다. 이름에서 알다시피 기존에 갖고 있는 포트 와인은 레드 와인을 만드는 도중에 브랜드를 넣기 때문에 레드 와인 빛깔을 띠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름에서 알다시피 화이트, 색상이 레드보다는 화이트에 좀 더 가깝고 달콤한 꿀 냄새 플러스 브랜디의 약간 독한 냄새가 동시에 느껴지는 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은 디저트 와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트 와인은 도수가 20도나 되기 때문에 도수는 아무래도 조금 높고 마실 때 이게 알코올향이 코에 넘어와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은은한 단맛 덕분에 도수를 모르고 마시는 분들이 좀 은근히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도수를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지만 이 와인은 맛도 향도 꽤 괜찮습니다. 특히 앞서 말했던 화이트, 레드보다 난 좀 더 뭔가 특별한 걸 마시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포트 와인이 가장 많이 추천되기도 하고요. 얘는 기초적으로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모두 다 다루었고요. 혹시나 궁금하거나 다음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따로 댓글 남겨주신다면 내용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대륙 와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이탈리아를 구대륙 예전부터 이어져 온 와인을 구대륙 와인이라고 하고요. 흰 대륙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같이 새롭게 와인 역사가 구대륙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곳을 신대륙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때로와의 조건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맛, 향이 정말 다르고요. 구대륙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내가 어디서 만들었어? 어디에서 만들어진 고품격 와인이야? 라고 말하는 반면에 신대륙 같은 경우에는 나 이거 어떤 포도 품종을 가지고 썼어. 빈티지는 몇 년 정도 됐어. 라고 되게 간단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눈으로 정보를 얻는 게 구대륙보다는 신대륙이 좀 더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와인은 좀 접하기 힘들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 와인 스트리밍이나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조금 더 즐겁고 향기로운 와인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인 스트리밍을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